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연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투자 전략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송가람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과 좀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저희가 준비해뒀는데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고 가겠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송가람 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가 1% 전후의 상승률로 마쳤고 어제 저녁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시작됐죠.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제 우리 양시장 긍정적으로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여전히 부재한데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10원 넘게 급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미국 달러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인 글로벌 유동성이 일부가 우리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유독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 1384선에서 마쳤습니다. 지난 9월 20일 이후로 33거래일 만에 1380원대에서 마감한 건데요. 또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그 기간 동안 무려 40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는데 0.8%에서 1%까지 상승폭도 꽤나 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15일 이후로 처음으로 장중 잠깐이었지만 2,400선을 터치하기도 했었고요. 종가는 1.15% 올린 2,399.04였습니다. 최근에 빠질 때는 코스피보다 더 빠지고 오를 때는 덜 올랐었던 코스닥 지수, 어제는 2% 가까이 강하게 올렸습니다. 9월 26일 이후로 한 달 반 만에 가뿐하게 710선을 넘어섰는데요. 1.83% 상승한 713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3거래일 연속해서 같은 양상입니다.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환율이 진정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외인이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중인데요. 이 기간 동안 1조 6천억 넘게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외국인이 900억, 기관이 800억 넘는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만 1,700억 넘게 팔았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간 선거가 열린 밤사이 미국 시장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몇 시간 뒤면 최종 결과가 발표될 텐데요. 공화당이 우세할 경우에는 법인세 관련 정책이 제한될 수 있고 국채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반면에 기존의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중간 선거 이후에는 증시 랠리가 있었던 점도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1950년대 이후로 S&P 지수는 중간 선거 이후에 1년 동안 평균 15%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2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8bp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장중 4.121%까지 내려왔고 2년물 국채금리 역시 4.651%까지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또한 109선까지 내려오면서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가 1.02%, 나스닥은 0.49%, S&P 500이 0.56% 올리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희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는 섹터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자세한 종목은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형 은행주로 알려주셨던 제주은행이 6,200원에 매수하고 8,380원에 매도가 알려주시면서 26%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또 한국경제TV가 17%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 9월 22일에 11,600원에 진입해서 15,000원에 팔면서 22%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한해사료가 12%, 그리고 신라젠 8,500원에 진입해서 16,000원에 매도하면서 85%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트렉스가 17%, 금양이 22%, 최근에 공개해 주셨던 10월 28일에 10,000원에 매수해서 16,400원에 매도 타이밍 잡아주셨던 데모 같은 경우에도 64% 놀라운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이런 종목들의 선정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은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가운데까지 왔습니다. 수요일 아침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우선 시청자분들께 일주일 만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굉장히 강했죠. 이 안개길 속에서 운전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안개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수급은 어느 정도 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도주가 어느 정도 강하게 가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에서는 의문점이 많이 든다라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밀키트에서는 우리가 수급주로 어떤 것들을 가져가 볼 것이냐, 그리고 개별 이슈로는 어떤 것을 가져가 볼 것이냐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혹시 어제 달 보셨나요? 네, 어제 200년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일식을 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모습을 봤습니다. 네. 저도 어제 이제 개교월식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달이 그림자에 가려지면서 빨갛게 변하면서 그걸 블러드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소원을 하나 빌었는데 뭐라고 빌었게요? 글쎄요, 어떤 소원을 비셨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전문가님이 이렇게 빨갛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 전문가님 언급해 주신 대로 그 개기월식이랑 천왕성이 이제 그 엄폐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200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못 보신 분들은 타이밍을 좀 놓치지 않으셨나.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도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주실 수 있는 길잡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여러분께 이제 매도 타이밍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종목들로 계좌 빨갛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왔는데 그렇게 도와주실 거죠? 네,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종료하기 전에 알려드리는 팍스 밀키트도 송가람 전문가님 알차게 준비해 오셨을 테니까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더 가까이서 전문가님께 궁금하신 점 좀 더 자세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오픈 채팅방 알차게 아주 준비를 해주고 계신데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송가람이나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일단은 제가 아까 공개해 드렸었던 수익률 리뷰부터 듣고 시작을 해야겠죠. 일단 10월 28일 최근에 알려주셨던 종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데모 우리 64%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었는데요. 자, 우리 데모 사실 최근에 계속 핫한 종목이기는 한데 앞으로 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혹시 뭐 매도 타이밍 좀 지난 거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진단 한번 도와주세요. 네, 데모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데모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고점 17,000원을 찍은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 이탈로 보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전 거래량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재건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슈가 끝난 것이 아니고 기대감들이 남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기적, 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지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신 분들이 접근하실 만한 부분 그리고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혹시라도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모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아직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 가지고 가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시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정확한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모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양도 우리 전문가님이 밀키트에서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금양도 계속해서 좀 올라오면서 좀 고점을 찍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갈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금양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금양은 최근에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4,900원대, 5,000원대에서 지금은 뭐 35,000원대를 돌파하느냐 여부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몇 배가 올랐죠. 그런 상황에서 이 금양은 어느 정도 단기로는 과열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밀리지 않고 거래량 줄이면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 이 모습은 단기로는 추가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런 장기 이평선들이나 단기 이평선들이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으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더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로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섹터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보유를 하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로 2배 가까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기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금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강하게 급등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하실 때 조금 여유 있게 보시기보다는 계속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양과 데모 얘기 들어봤고요. 일단 지난주 목요일에 오셨을 때 전문가님 이제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섹터가 전쟁 관련주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섹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난주에는 한창 그 이후에도 있긴 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있었던 때인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유효할까요? 어떻게 전망을 보고 계세요? 전쟁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빅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빅텍, 이 빅텍 그쵸. 같은 종목은 대표적으로 테마로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쟁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들썩이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기 전쟁 이슈, 위기감 이슈로 들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장에서는 수급이 어느 정도 대형주 위주로 나오고 있고 또한 그에 관련해서 다른 제약주, 소형 제약주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전쟁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눌렸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다시 눌리고 이제 이 라인 5,900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항상 강조를 드리는 점, 바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매수 위치에서 거기서 큰 흔들림이 나오거나 큰 거래량이 나오면 거기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전쟁 관련 섹터 그중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조금 주목해보고 계신 종목은 바로 빅텍이었는데요. 일단 앞으로도 이슈가 주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지는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고 그때 좀 지켜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 들어봤고요. 알고 계시죠? 오늘도 방송 종료하기 전에 또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투자 전략 밀키트로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섹터를 전문가님 준비해 주셨는지 주목해 보시고 오늘 투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제 장 얘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슈 있었던 부분 확인을 해보면은요. 애플이 일단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번 달 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간에 사실 애플 관련해서 애플카 관련된 것도 있었을 거고 페이 관련된 것도 있었을 거고 아이폰 관련된 것도 있었을 텐데요. 어제는 조금 페이 쪽이라서 이로온이 크게 움직이고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자, 애플페이 근데 사실 확실하지는 아직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리고 되면은 또 여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자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로운 같은 종목은 네. 저점에서 눌릴 때마다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로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NFC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회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현대카드와 제휴를 맺고 네. 하고 있는 업체까지 강조를 드렸죠. 이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지금 도입이 되고 이것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주가 더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어느 정도 나오면서 재반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3,600원대 이 라인까지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이슈가 앞으로 지속되겠지만 여기에서 상승했다가 다시 눌리는 부침이 어느 정도 앞으로도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다시 눌린다면 저점에서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명심하실 점은 우리가
이런 관련된 이슈가 정해져 있다면 그 이슈가 주가에 선반영되고 그 이슈가 발표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바로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 점을 주의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론 관련해서 어제 종가 3,015원이었습니다. 8% 넘게 강하게 올랐지만은 또 앞으로의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3,600원 선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지만은 이렇게 강하게 이슈 있을 때마다 반등하는 종목은 또 그만큼 빠질 위험도 있겠죠.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 사실 애플 하면은 관련해서 딱 떠오르는 대형 종목 하면 LG노텍이 아니겠습니까? LG노텍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LG노텍도 어제 좋았어요, 흐름은. 근데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했었잖아요. LG노텍은 어떻게 볼까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다시 수급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잘 다지고 있고 이 수급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턴어라운드 되면서 다시 우리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40만 원대에서 강하게 시세가 나왔지만 지금은 뭐 30만 원대 초반, 20만 원대 후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네. 여기에서 31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실적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공급 이슈가 어느 정도 풀려야 이런 것들이 다시 주가가 턴어라운드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라든지 이제 애플에 관련된 수주 소식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본다면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노텍 어제 2.8% 정도 오르면서 종가 29만 3천 원이었는데요. 뭐 올해 3월까지만 해도 40만 원 초반대였는데 지금 좀 내려와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의 어떤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애플 관련된 모멘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애플페이 관련된 얘기로 오늘 어제장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다음 이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인바이오젠이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인바이오젠 뭔가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그 비덴트 버킷 스튜디오 이쪽 약간 가상화폐 쪽에 모멘텀을 받으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저희 아까 글로벌 얘기하면서 나왔지만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은 가상화폐 쪽에 좀 더 우호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미장 얘기까지 한번 연결을 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현재 미장이 지속적으로 4일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이제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가면서 그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장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 연결해서는 오늘 밀키트에서는 수급주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오, 여기에 이제 코인 관련해서 네. 거기에 관련된 거래소 관련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이슈라기보다는 이 미국에서 이런 비트코인 관련돼서 호의적인 정책을 펴는 곳이 어느 쪽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공화당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우세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 민주당이 약진을 하면서 지금은 대등한 상황이다라고 점쳐지고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경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시선이 강했기 때문에 네. 공화당이 우세하고 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승기를 잡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좀 더 강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에 관련된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관련된 정책들을 좀 더 유화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에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매우 강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 측면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큰 금액을 가져가기보다는 비중을 낮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선거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박빙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과연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이제 100%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비중을 높이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어제 그 중간선거가 시작이 됐지만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아무도 그 이후는 모르는 거니까요. 승리할 경우에 암호화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부분 조금 너무 투자 비중을 높이시기보다는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의하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혼자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픈 채팅방 마련해 뒀으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손가람이나 밀키트라고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조금 더 타이트한 대응 방법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포르쉐 상장할 때도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람보르기니가 이제 상장에 도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포르쉐가 일단 좀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람보르기니도 거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관련 종목으로 남성이 꼽히더라고요. 남성이 람보르기니에 탑재되는 AI 기기를 이미 개발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남성 어제 22% 넘게 올라왔었고요. 또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도 람보르기니랑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람보르기니 IPO의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던데 이런 종목들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리고 아직 사실 확실화된 건 아니라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필요한 얘기는 다 해주셨는데 물론 주의도 필요하고 네. 앞으로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바닥권에서 크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이제 단기, 중기 라인까지 바로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섹터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여기에 IPO 관련해서 거기에 공급을 했거나 공급 기대감이 있는 회사들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기대감, 그 기대 심리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런 부품주들 앞으로도 들썩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공급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력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공급 계약을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고 기대감에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100% 확신을 갖고 우리가 여기서 바로 접근하는 것은 아무래도 리스크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람보르기니 IPO 관련해서 남성과 다산 네트워크스 관련해서 어제 조금 올랐었던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전에 공급을 하고 계약을 한 적이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트레이딩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의가 필요하겠죠. 단기적인 이슈로 치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장 시작까지 지금 3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상지수 한번 체크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그리고 코스닥은 이틀 연속 어제까지 그렇게 계속 올랐었는데 오늘도 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분위기가 좋았던 영향인지 환율이 진정이 되면서인지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4% 정도 올리면서 오늘 2,400선을 뚫었네요. 2,408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또 비슷하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0.3% 넘게 올리면서 715선에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개장하고 나서 지수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러면 저희 상승한 얘기를 하면은 내려온 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 같은데 그 와중에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그 전날에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부진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전문가님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어제 그냥 잠깐 쉬어가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최근에. 항상 이렇게 주도 섹터라고 단기 주도 섹터라고 하더라도 네, 계속 상승할 수는 없다라는 맞아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가격 조정, 두 번째 기간 조정이 있겠는데요. 이런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같은 경우에 이런 주도주 섹터에서 강한 경우에 살짝 가격 조정한 이후에 바로 추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2차 전지 섹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주도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서 수익 실현보다는 여기서 추가로 이제 상승분을 가지고 보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눌리지 않는 모습, 상방에서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힘이 죽지 않았죠. 그 얘가 이제 삼성 SDI 흐름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전혀 이제 76만 원대에서 크게 눌림 없이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라는 오. 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은 위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볼 만하다. 손절가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한다면 지금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가로 도전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어제는 잠깐 나왔을 뿐, 잠깐 쉬어갔을 뿐이고 앞으로 충분히 장기적으로 특히 대형주 위주로 가져가시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언급해 주신 종목이 이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우리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어제 1%대 초반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아직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장 초반에 0.5% 정도 다시 내리면서 72만 4천 원 선 이렇게 좀 내려올 때 진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 강보합권 0.17% 살짝 올리면서 마감을 하고 현재는 또 한 0.56%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럴 때 한번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또 이익을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얘기 들어봤고요. 종목 얘기 몇 개만 해볼게요. 어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좋았어요. 우리 인터넷 관련주들 네이버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뭐 썩 좋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핀테크나 콘텐츠 쪽에서 좀 앞으로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일 수가 있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페이가 중국의 알리페이랑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중국인들은 알리페이를 정말 그 계산할 때 저희 우리나라에서 삼성페이 쓰듯이 거의 모든 중국인들이 이렇게 QR코드에서 결제를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중국 시장까지 좀 노릴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카카오페이는 10% 가까이 올랐고 카카오도 3% 넘게 올라왔는데 이 두 네이버랑 카카오가 저점 딛고 올라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한 가지가 있었죠.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네, 맞아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포화 상태다. 해외에서 이슈가 나오고 우리가 거기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는다면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이다라고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추가 수익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턴어라운드를 하고 움직일 수 있겠다. 그리고 주가에도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중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알리페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통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현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그리고 상품권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통 시장에서도 QR 코드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광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 노점에서도 QR 코드를 들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그 QR 코드를 찍고 계산이 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중국에 도입이 되고 우리가 카카오가 여기서 수혜를 입게 된다면 아무래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턴어라운드를 어느 정도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적인 인터넷주, 뭐 콘텐츠주, 빅테크주 이것저것 엮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바닥을 딛고 턴어라운드 시작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고 전문가님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듯이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모멘텀을 조금 찾는다면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은 어제 이 종목이 제일 핫했던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가 7% 넘게 올랐는데 혹시 그 전문가님 그 영상 보셨나요? 공개된 거? 어떤 영상일까요? 네, 세계 최초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강하게 올랐는데 진짜 이렇게 LED 패널 같이 생긴 걸 이렇게 막 잡아당기고 비틀고 그렇게 하는데 화면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특히 또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앞으로 각광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기술력으로도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당장 수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이 살아나면 우리가 수혜를 더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 리오프닝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공산품인 이제 디스플레이도 어느 정도 여기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디스플레이 시장도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모빌리티 시장, 자동차에서 들어가는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볼 것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운전을 하실 때 최근 나온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전자동으로 디스플레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스플레이로 표시되는 것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고 앞으로도 부품으로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수요가 앞으로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해외에서 바로 리오프닝, 두 번째는 앞으로의 수요 증가,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서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7% 넘게 강하게 올렸던 LG 디스플레이 오늘 장 초반에는 아직은 조금 방향성 뚜렷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제 종가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의 이제 해외 시장에서나 그런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장 초반 저희 지수와 수급 상황 한번 확인하고 또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양시장 제가 상승 출발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폭은 조금 내려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수 빨간불입니다. 코스피는 0.3% 올리면서 2,406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0.27% 정도 상승하면서 71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환율이 또 5원 넘게 강하게 내려오고 있네요. 지금 오늘도 하락세로 끝나게 된다면 4거래일 연속된 낙폭인데요. 장 초반부터 6원 가까이 강하게 내리면서 1,378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외국인이 지금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이 200억 넘게 오늘 차익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또한 250억 정도 현재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500억 정도 장 초반부터 강하게 담아가고 있고요. 코스닥 체크해 보신다면은 여기는 반대로 개인이 350억 가량을 담고
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위주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외국인은 반면에 350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은 아직 코스닥 시장에서 방향성 뚜렷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10억 조금 넘게 매도 우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수와 수급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장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 중간선거 얘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제 인바이오젠 상한가 기록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인바이오젠 또 오늘 장 초반부터 이틀 연속 상한가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수급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쉬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료정밀 섹터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그 미국에서 어제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의 세계 최대 간학회가 열렸는데 그 관련해서 우리 장에서 박셀바이오와 유틸렉스가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두 종목 사실 바이오 투자하기 무섭다라는 얘기 어제도 하기는 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유틸렉스나 이제 그런 종목들은 오늘도 밀키트에서 어느 정도 다룰 예정이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상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암세포를 어느 정도 조절했던 기전을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바닥권에서 기술력이 주목을 받게 된다면 지금 크게 눌려있는 상황에서 다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앞으로 이 파이프라인이 인정이 된다면 주가에 반영돼서 추가로 상승 여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간학계 관련해서 박셀바이오 8% 그리고 유틸렉스 같은 경우 23% 넘게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아직 임상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모습은 아니지만은 오늘도 현재 조금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하나 정도 그러면은 바이오에서 제일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 또 오늘 지금 어제도 많이 올랐었고 어제도 2% 넘게 올리고 그룹주들 다 같이 상승 움직임을 보였는데 셀트리온 오늘도 장 초반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사실 좀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제 앞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눌린 이후에 앞으로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는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타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중소형주가 어느 정도 크게 이슈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제약주 같은 경우에 대형 제약주는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강한 모습을 흐름을 추가로 이어간다면 여기에 맞춰서 중소형 제약주들 이슈도 추가로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바이오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셀트리온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장 마감까지 저희 장 마감이 아니라 저희 방송 마감까지 현재 한 7분 정도 남은 상황이네요. 이제는 자리 옮겨서 팍스 밀키트 얘기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이 오늘도 방송 중에 계속해서 오늘 밀키트에 대한 힌트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키트 내용에만 주목하시지 마시고 이런 흐름에 따라가시면서 전문가님께서 던져주시는 스포일러 받아가시면서 이런 섹터와 종목에 대한 힌트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에서만 공개해 드린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자리 옮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어제장, 오늘장 얘기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투자 전략 전문가님께서 밀키트 메인 재료로 준비해 오신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바로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첫 번째로는 현재 시장에 수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수급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주 위주로 국내 시장 수급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수급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섹터로는 대표적으로 최근 강했던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누구나 다 아시는 IT주,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 수급이 강했던 섹터에서 IT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우리가 여기서 강하게 갔던 제약주나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 물론 당연히 눈에 바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섹터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담고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밀키트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현재 바로 직면한 이슈가 있죠. 바로 공화당 이슈입니다. 이런 미국의 중간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권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아준다. 정권의 심판적인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여당에서 승리했던 것이 별로 드뭅니다. 역사 속에서 3회 정도 여당이 승리를 했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박빙의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지만 어느 정도 공화당이 현재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공화당의 하원에서의 승리를 점치고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공화당에 관련된 이슈, 공화당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던 IRA 관련주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바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지금 또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 관련주들, 거기에 관련된 이런 거래소 관련된 회사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에서 두 번째 밀키트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에 다른 이슈, 제약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죠. 미국에서 SITC 이슈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바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8일부터 11일까지 이런 컨퍼런스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목받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여기에서 기대감을 통해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간학회나 이런 컨퍼런스 같은 행사가 지속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소형, 중형 제약주들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밀키트는 그래서 대형 수급주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단기 이슈 관련해서도 이런 이슈들도 함께 체크해 본다면 장기 포트폴리오, 단기 체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함께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성향까지 파악해서 아주 다양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우리 첫 번째 오늘의 팍스 밀키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급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를 주목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조금 진정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게 좀 코스피 대형주들에 몰리면서 코스피 지수에 상승 탄력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대형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아까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단기적으로 조금 이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섹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관련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현재 미국과 사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중간 선거죠.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가 입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 부분 지켜보신다면은 좀 더 우리가 계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팍스 밀키트는 바로 면역 항암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저희가 어제장 얘기하면서도 언급이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세계 최대의 간학회가 열리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 바이오주들이 힘을 못 쓰는 듯 하다가 최근에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는 눈여겨볼 때가 됐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